벌써 네 번째 사연이네요. 이전 회차들의 사연들도 공감하면서 들었었는데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이 도착해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병환 씨 보이는 라디오의 애청자셨군요. 그럼 보이는 라디오의 네 번째 사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경기도에 사시는 P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땡땡시에 살고 있는 32살 직장인 남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 큰 사고를 당한 이후 지체장애 판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고 현재는 사기업에 취업하여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인해 근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움을 얻고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먼저 출장과 관련하여 차별을 겪은 부분입니다. 지난 여름 제주도 출장 일정이 잡혀 비행기에 탑승하던 중이었습니다. 힘겹게 계단을 올라가는 저를 보던 승무원은 귀찮다는 말투로 게이트와 이어진 다른 비행기를 탑승하라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충분히 탑승할 수 있었는데 복잡하게 다른 비행기를 타게 만든 것이죠. 저는 차별받았다는 상처와 분노로 승무원에게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규제법을 들어 항의했습니다. 승무원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탑승하려고 줄을 서 있으니 이해해주길 바란다는 어이없는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저는 결국 같은 항공사의 다른 비행기를 탑승해야만 했고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출장지에 도착했습니다. 당연히 출장 성과도 좋지 않았죠. 이 일을 겪은 이후 비행기를 타는 출장 업무에 두려움이 생겨 매일 회사에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회식과 관련해서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퇴근 후에 회식을 자주 하는데요. 대부분의 회식 장소는 장애인 편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참석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참석하는 것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회식에 불참하곤 했죠. 그랬더니 동료들은 제가 회식을 자유롭게 빠질 수 있어서 좋겠다며 비꼬듯 농담을 하더라고요. 저는 직장 상사에게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진 장소를 잡아달라고 부탁했어요. 다행히 저의 건의를 들어주셔서 회식에 참석할 수 있었지만 매번 같은 직장에서 회식을 하다 보니 다른 동료들의 불평이 터져 나왔어요. 계속 이어지는 불평, 불만에 동료들은 결국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러한 동료들의 태도를 명백한 장애차별로 인식하고 상사에게 문제를 시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도 별다른 변화가 없자 해당 사안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소송 결과 장애차별이 인정되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지만 저희 회사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이렇게 하면 장애인 차별하는 거죠? 다른 분들도 잘 들으세요. 장애인들한테 이렇게 하면 장애인 차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처럼 국가인권에 다녀와야 해요 라고 말하는 등 의도적으로 장애인을 비하하는 언행을 하며 눈치를 줍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것에 대한 보복인지 회사에서도 저에게 비장애인 근로기준 준수를 요구하는 등 힘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회사를 그만두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오늘 사연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차별의 문제가 잘 드러나고 있네요. 현재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제도나 지원에 많은 빈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이 교통수단 이용이나 편의시설 사용, 조직 내에서의 대인관계 형성 등에서 여전히 많은 차별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례를 보내주신 분께서는 정말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을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더라고요.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으로 많은 부분에서 장애인 인권 보장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의 차별적인 시선이 존재하고 특히 일터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적용을 요구할 경우 회사가 장애인과 고용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일도 빈번하다고 해요. 장애인 고용 일터의 부족, 그릇된 인식으로 인한 차별 등으로 불편함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앞에 사연에서 다뤄진 내용처럼 이번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법률 문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네,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 기사는요. 장애인들에게 드리워진 차별적 사회구조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사연에서도 장애인들은 자신의 장애보다도 사회구조와 사람들의 시선을 극복하는 것이 더 힘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2008년부터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사회 구조가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장애인들이 실제 사회에서 겪는 차별적 사회 구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기사에 따르면 구직 활동에서의 어려움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불편함이 있어서 마음대로 이동하기도 어렵다고 하네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제가 살펴본 다른 한 기사에서는 이처럼 차별을 겪는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장애인들이 차별을 겪었을 경우 장애차별 진정을 내곤 하는데 2018년까지 이러한 진정에 대한 취소, 각하율이 90%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즉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90%라니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권리는 과연 누가 지켜주는 것일까요?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그러게 말입니다. 심지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의 환경이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장애인들이 극복해야 할 문제는 더 심각한데요. 그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몫을 다하지 못한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최근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지역 장애인들이 차별을 겪어서 집단으로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 하나 없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기각했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들을 나서서 도와줘야 하는 기관에서 이러한 대처를 한다니 정말 장애인 권리 보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낮은 장애인 인권 감수성과 장애인들의 권리가 옹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연에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사에서도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차별 및 그릇된 인식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지식을 알려주실 하성재 변호사님을 모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신 변호사님은 김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신 하성재 변호사님입니다. 모두 환영의 의미로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장 법률사무소에서 TMT 공정거래 그리고 기업 형사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하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쯤에 공무원 시험 최종 면접에서 장애인 A씨가 여러 차례 장애 관련 질문을 받고 결국 최종 불합격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병환 씨도 그 기사 보셨나요? 네, 결국 그 해당 질문과 그리고 불합격 처분 모두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죠, 아마? 맞아요. 그런데 이런 면접 시험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장애인에게 아무 생각 없이 장애와 관련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가령 지체장애인들에게 정신과 약을 먹으면 기분이 어떻냐, 정말 기분이 좋아지냐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렇게 일상 상황에서 장애인에게 장애 관련 질문을 하는 것도 법적으로 차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에게 하는 관련 질문 중에서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질문들은 단순한 질문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이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 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사연자님이 회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 차별에 대해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물론 차별 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사실 가장 바람직한 건 처음부터 이러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사연자님이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변호사님, 혹시 예방적 목적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도 존재하나요? 사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방적 차원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별이 발생했을 경우에 구제수단, 손해배상, 형사처벌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장애인 관련 개별 법률은 차별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여러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가령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 환경에서의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주와 장애인을 지원하는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장애인 등 편의법에서는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 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정하여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일명 미등록 장애인분들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딘가에서 저도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장애인 등록 방법을 모르거나 갑작스럽게 장애를 얻고 난 뒤 상심이 커서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장애인 5명 중 1명꼴은 스스로 등록을 포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미등록 장애인 3분의 1은 등록 절차를 몰라서 등록을 하지 못한다는 통계가 있던데 병원 등에서 치료 과정에서부터 장애인 등록 방법과 절차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천적으로 사고나 질병 등으로 갑작스럽게 장애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장애인 등록 방법을 알고 있다가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쉽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장애인 본인은 물론이고 법정 대리인도 법적인 부분이나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를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장애인 관련 법들을 보면 주로 고용이나 일자리와 연관된 법들이 다수인 것 같은데 맞나요?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외에 장애인 관련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말씀 주신 고용 분야 외에도 장애인 관련 법들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법으로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한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장애인 복지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개별 법률들이 존재하는데 범주를 나누어 보면 먼저 이동, 서비스, 건강, 주거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장애인 활동법, 장애인 등 편의법, 교통약자법, 장애인 보조기기법, 장애인 건강권법, 주거약자법 등이 있고, 다음으로 고용과 관련되어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교육과 관련되어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법률 중 이동과 관련한 장애인 등 편의법의 내용이 사연의 내용과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명백한 권리를 보호하자는 것이겠군요.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사연에 언급된 항공사 직원의 내처는 법적으로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이 맞나요? 네, 조금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애인 등 편의법이 소개해 주신 사연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건물에 대해서 장애인이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애인을 특정하여 제정된 법률은 아니지만 교통약자법에도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정의하고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이동 편의시설의 설치 및 교통이용 편의 서비스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항공사 직원의 대처에 초점을 맞춘다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으로 돌아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선 사연에서 항공사 직원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행기 탑승 도움을 거부하였는데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결국 이 경우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행위 유형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사연자분의 사례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가령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인도 등에 울퉁불퉁하거나 너무 좁아서 휠체어로 다닐 수 없는 곳이 많아서 통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안전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위해 마련된 법률이나 제도는 없나요? 장애인의 이동에 대한 법률은 앞서 말씀드린 장애인 등 편의법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등 편의법의 대상 시설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므로 모든 범위를 포괄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말씀드린 법과는 조금 다른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거주시설에 따른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 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앞서 말씀드린 교통약자법에서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을 위하여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행 우선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는데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사고가 났을 때 휠체어는 차량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보행 보조용 의자차, 즉 휠체어는 보행안전법에서 전동이든 수동이든 관계없이 보행자로 보고 있습니다. 와, 변호사님께서 정말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내용이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저도요. 정말 유익한 정보네요. 사연자분께도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짧은 시간 장애인 관련해서 다양한 법률을 살펴보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장애인 복지법과 차별 행위를 규정하고 차별 행위를 금지, 위반 시 구제수단, 손해배상, 형사처벌을 정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고 그 외에도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개별 법률이 존재합니다. 개별 법률의 경우에는 범주를 나누어 이동, 서비스, 건강, 주거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법률, 고용과 관련된 법률,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법률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고 그 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률에서도 장애인 관련 개별 조항이 있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많은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만 법률의 내용은 수시로 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법과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안내와 홍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깔끔한 정리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보이는 로디오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서 언급해 주신 내용을 모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병환 씨도 잘 기억해 주실 거죠? 네, 당연하죠. 자,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 변호사님을 보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오늘 함께 해주신 하성재 변호사님, 보이는 로디오 네 번째 사연 어떠셨나요? 간단한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매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 중에 너무나 당연하지만 인상적인 말씀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저도 교육 중에 들은 내용인데요. 청각 장애인은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방법이 다르고 시각 장애인은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방법이 다릅니다. 장애인의 반대어는 정상인, 일반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비장애인의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장애는 사고 등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 장애인의 비율 또한 굉장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먼저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친절한 답변과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화에서는 또 새로운 사연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소하지만 중요한 법률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법적 문제 해결이 필요한 시청자분들,
생활 속 법과 관련해 궁금증을 가진 모든 분들의 사례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례를 작성해 주시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늘처럼 변호사님과 함께 법률적인 내용들을 다 다뤄드릴 테니까요. 해당 이메일이나 연락처로 사연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화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